작년 8월에 한국 땅에 발을 디뎠던 인도인 유학생 상카르슈라고 합니다. 지금 경상대 전략 및 조직 관리 전공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뉴스나 잡지에서만 한국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높은 빌딩, 쭉쭉 뻗은 넓은 고속도로, 그리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들을 보고 전 정말 놀랐습니다. 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예, 한국에 온 후 지식이 많고 친절한 선생님과 교수님들 덕분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한국 생활에 적응됐습니다. 저 원래 인도 동쪽 바다 근처에 있는 오리사 주위 수도 부버네슈얼에 위치한 기트 대학교에서 2011년에 전자 및 통신공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인도 대기업에 일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 해당 국립국제기업원으로부터 정부 초청 장학생. 그리고 여기에 와 보니까 경북대학교에 공부하다 보니까 인도 교육법과 한국 교육법의 차이가 많이 차이점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인도 교육법 인도 교육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인도의 교육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수 아니면 돌리거나 이런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도의 언어 및 교육인데요. 이거 설명하고자 하면 인도에서 한 개의 언어가 없어요. 우리 모국어 1652개 언어 있어요. 여기 한국에 좀 비교하면 한국에 한 가지 언어만 있잖아요. 그 한글 있고 제가 1443년에 세종대왕 만들고 1446년에 발표했던 한글 있어요. 우리 다 누가 만드는지 말할 수 있는데 인도 언어들이 그렇게 기원전 5천 수백 년 전 그때 발전하고 누가 만드는지 우리 그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여기에서 있는 22개의 언어 우리 공식 언어예요. 그 의미가 우리 그 헌법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언어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22개의 언어 우리 공식 언어예요. 힌디어, 오리아어, 타밀어 이거 다 우리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언어예요. 헌법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으로 지역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국시대 때 백제, 신라, 고구려, 당구로 영향을 받고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거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고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 언어적으로 언어 기준으로 이거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가면 우리 그 언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글자도 읽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한국 일본 식민지 당시에 인도 영국의 식민지 있었어요. 그때 영어 영향을 받고 우리 전국에 영어 사용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다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못해도 영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다 영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도 교육의 특징이에요. 인도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은 세 개의 언어를 배워요. 그 공식적으로 세 개의 언어를 배워요. 하나 영어, 그 다음에는 두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도자기 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선택하는 영어도 있어요. 그 지역에 유명한 언어 그거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또 하나 선택 언어도 있고 저 중학교 2학년 때 인도의 옛날 언어 산스크리트 그거 배웠거든요. 그거 2년 동안 배우고 그 시험도 쳤어요. 그 다음에는 인도 교육은 입시 위주가 절대 아니에요.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형성하고 먼저 어렸을 때부터 예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그거 다른 말로 도덕적인 그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화합고 평화롭게 다른 종교 학생들과 지내기 위해 교육 줘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종교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 믿는 신이도 많고 그 믿는 방법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중에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 도움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 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나라를 먼저라고 생각하고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무궁한 열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을 굳게 다짐해요. 이런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우리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교과서에 사용하는 언어. 교과서 중앙정부 해당 국립학교에서 우리는 영어 사용하고 교과서 만들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에서도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영어 사용하고 근데 지방정부 해당하는 학교에서는 토착 언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시면 지방정부 해당 학교에서 그거 토착 언어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교육 제도. 이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도는 구루 시샤의 제도예요. 그 한국어로 설명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제도예요. 이거 뭐냐면 스승과 같이 살고 그 자연한 곳에 살고 초가집 같은 거 거기에 살고 나무 밑에 공부하고 거기서 일상생활에서 다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리고 자유롭게 배워요.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그때 학교의 명칭은 여기 구루쿨 있었어요. 거기에 스승과 같이 사는 학교. 그 명칭은 구루쿨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달하는 거 말로 말 전달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루쿨 밖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나무 잎으로 사용하고 그 나무 가시로 만든 볼페인 같은 거 나무 가시로 만들고 거기에서 써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해인사 가본 적이 있어요? 해인사 이게 대구 근처에 해인사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고려 대장경 있어요. 발만 대장경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고려 시대 때 그 몽골 침략을 그 반대하기 위해 부처님의 힘으로 거기 서 있고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돼. 그때 특별한 나무 잎으로 만드는 여기서 그 나무 없어요. palm tree. 거기에서 특별한 나무 잎으로 건조한 나무 잎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쓰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교육시켰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에 산스크리트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옛날 산스크리트 말이에요. 구루 브라마, 구루 비ஷ்누, 구루데바 마헤শ্ব라, 구루 사크샷 브라마 तस्मै श्री गुरुवे नमः. 이거 의미가 뭐냐면은 스승이야말로 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스승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스승에게만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 속담 있잖아요. 그거 스승의 그림 받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그 속담 들어봤죠? 여러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도의 자랑스러운 교육기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계의 첫 대학교가 인도에서 시작했었어요. 그때 그 이름이 타카실라라고. 그 기원전 600년에 그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자인도 있고 날란다도 있고 위크라마실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첫 번째 글로벌 대학교도 인도에서 시작했어요. 그거 바로 날란다 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10,000명의 유학생 있고 10,000명의 학생 있고 2,000명의 선생님 있고 그분이 불교 저약의 연구도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중국에서 신라에서 멀리 아랍,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교환 학생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시기부터 우리는 그 글로벌 대학교의 그 개념가 있었어요. 그때. 그다음에 인도의 교육 시스템. 우리는 10, 2, 3 제도 총
15년 교육 제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10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년 있고 대학교는 3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2, 3 이렇게 15년의 교육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달리 여기에서 저유치원도 있고 고유치원도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국에 여기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따로따로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 기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학교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다른 거 뭐냐면 여기 전 박사 과정이에요. 여기서 석사 과정 끝나고 나서 바로 박사 과정 갈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석사 과정 끝나고 나서 전 박사 과정 그거 다른 말로 MPhil라고 우리 해요. 그래서 마스터 필로소피 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대학 입시,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3병,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인도에서 조금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거가 뭐냐면 인도에서는 10학년 그리고 12학년 그 중년식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정부에 해당한 그 교육위원회에 주관하는 한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학년, 12학년에 공부하고 그 시험 치고 그 성적 받잖아요. 그 성적으로 몇몇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다른 시험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국립대학교에 가거나 지방 해당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 따로따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 해당 운영하는 시험도 있고 사립대학교 따로 시험도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 해당 대학교에서 따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의 수능 시간 있잖아요. 만약에 한 학생이 수능 시험 보지 못하면 한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인도에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 날짜에 보지 못하면 다른 대학교의 수업 볼 수 있어요. 만약 내일 경북대학교의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의 시험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날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시험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학년, 12학년 성적으로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못 봐도 그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발표 만들기 전에 한국 학부 학생들과 인터뷰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 결과를 이런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 수업 내용이 많다. 주제를 이해할 수 없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 책을 외워야 한다.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다. 듣고 싶은 수업에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영어가 문제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위해 청중 언어 배워야 한다. 이 어학당에서. 그 다음에 교육비가 높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문제가 겪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인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 내용.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공대를 졸업한 학생이고요. 그래서 공대를 저기로 좀 비교하면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하기 위해 140 크레딧 필요해요. 근데 인도에서는 조금 비교하세요. 195부터 200 크레딧 많잖아요. 그리고 필수 인턴십 6주일 동안 필수 인턴십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공부하는 그 전공 관련된 대기업이나 사업에 거기에서만 인턴십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논문 마지막 그 4학년 때 1년 동안 다른 제목 다른 시험도 있기는 있는데 그 논문 하나 써야 돼요. 여기에서 한국의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했을 때만 논문 써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에서는 학부생부터 논문 써요.
그리고 그 논문 닥터 분석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자기 공부했던 개념을 어떻게 사회생활에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컨셉 주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야 돼요. 프로토타입 보여주고 논문 같은 거 그거 만들어야 돼요. 닥터 분석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주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계속 질문해요. 우리 인도 학생들은 그 교육 방법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이에요. 또 이해할 수 없으면 또 질문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해요. 근데 여기에 와 보니까 그렇게 조금 반대 편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평소 생활에 질문 많이 했거든요. 이름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그거 알기 위해 다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이 돼요. 질문 아예 안 해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도 그 수업 시간 안에 그냥 계속 있다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질문 안 해요. 저한테만 너 이해했어? 너 이해했어? 좀 설명할 수 있어? 앞에 아니 옆에 있는 누나 그렇게 너 이해했어? 나 조금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거 20분 동안 계속 근데 질문할 그건 안 해요. 이렇게 경험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있잖아요. 1392년 때 이순계 그 조선시대를 시작했을 때 그 육교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 육교가 아직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저거 조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중에 금수저 학생도 있고 흙수저 학생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있기는 있는데요. 금수저 괜찮은데 흙수저 학생도 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자신들을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보다 그때 질문하고 10초이나 5초 동안 바보라고 다른 사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개념 이해하면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바보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도 공부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개념적으로 조금 잘 하면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뭐 해요? 인도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학생들 먼저 교수님한테 가요. 그 다음에는 메모, 그 다음에 친구, 선배,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도 인도에 너무 유명해요. 그리고 무료예요. 사람들이 대학교에 갈 수 없으면 인터넷 강의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메모, 또 중요한 것이 메모예요. 우리 수업 때 자주 메모해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자기 메모 만들고 학생들 위해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알바 문화. 인도에서 알바 문화 없어요. 알바 찾아도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바 문화 없어요. 공부해요? 아니면 일해요? 이렇게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알바하고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책을 외우는 것이. 인도에서는 책을 외우도 소용 없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대학 시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주관식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대 쪽으로 1학기에는 6회 주관식 시험도 있고 여기 마찬가지 실기 시험도 있고 총 12 시험 우리 한 학기에 봐요. 그리고 만약에 외우고 제가 주관식 시험에 합격해도 실기 시험에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기 시험은 교수님 중간고사 때 1대1로 교수님이랑 실기 시험 하고 중간고사 때 우리는 학생 1명 있고 교수님 2명이나 3명 실기 시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개념적인 질문도 나오고 본인이 아마 그거 개념이 잘 모르면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우도 상관없다고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수강 신청. 인도에서 수강 신청 없어요. 그리고 그거 교수님들이 교수위원회에서 1년마다 필수 교과 과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시켜요. 그거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에 갈 때 제가 다 시장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유행하는 거 모르잖아요. 교수님들이 다 알고 그 시장 유행에 따라 제 과목을 선택해요. 그리고 대학 수업은 그 고등학교 같은 거예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도 있고 이런 거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어 사용법.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소통하기보다는 그 맞는 영어 맞게 말하기 위해 자주 노력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도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지금도 제가 완벽한 한국어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제 좌우명 중에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여러분들 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예요.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고 말하는 거 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인정하는 것이 이거예요. 연습 기회가 부족해요. 물론 여기 한국 사람들은 자기끼리만 할 때 영어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습 조금 부족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전국에 영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영어 사용하고 그거 모르게 우리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 할 때 발음이 좋으면 영어 잘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여기에 세계에서는 다른 지역 영국 영어도 있고 미국 영어도 있고 인도 영어도 있고 이거 인정받은 영어예요.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발음 다르고 인도 발음에 영어에 좀 강조하는 거 있고 특징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어예요. 그래서 발음보다는 완벽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거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대학교 교육비. 물론 사립대학교에 교육비 많거든요. 근데 국립대학교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 지원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조금 비교하면 여기 공대 있잖아요.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200만 원 200만 원 맞아? 250만 원 그거 한 학기에 교육비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으로 80만 정도 인도에 한 학기 그거 인디언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거기에서 정부 국립공대예요 이거. 그리고 3배 낮이에요. 그리고 위과 대학 여기 경북대학교에는 400만 원 이상이 있고 인도에서는 3만 원이에요. 이거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3만 원이에요. 제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중앙정부에서 그거 운영하는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예요. 이 믿을 수 없으면 에임스 찾고 그 누리집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인도 사람만 갈 수 있고 일리트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정부에서 우리 받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끝나기 전에 할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발표한 목적은 어느 나라의 교육법이 좋은지 나쁜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겪는 문제가 인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기 위해 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잘